베르디 앤드 엘라즈 라움. 주세페 베르디는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오페라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깊이 있는 음악과 이야기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베르디의 생애 대표 작품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주세페 베르디 출처 나무위키 1. 베르디의 생애. 베르디는 1813년 10월 10일 이탈리아 부세토 근처의 작은 마을 롱콜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막집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보였으며 음악가들에게 교육을 받은 후 밀라노로 진출했습니다. 작곡가로 활동하는 초기에는 아내와 자녀의 사망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오페라 나부코 1842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히브리노애들의 합창 VAPNSIRO는 이탈리아 독립의 정신을 상징하며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나이가 들어서도 오텔로 1887, 팔스타프 1893 등 걸작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1901년 1월 27일 밀라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페라 리골레토 2. 베르디의 대표 작품 1. 나부코 1842.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 결국에는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외세의 억압을 받고 있던 이탈리아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VAPNSIRO는 이탈리아 독립의 정신을 상징하며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리골레토 1851. 태어나면서부터 꼽주인 어릿광대 리골레토가 현실의 사회, 상류층 공작과 귀족들의 세계를 신랄한 풍자를 날리며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극적인 줄거리와 아리아 여자의 마음라 단어, 모버르로 잘 알려져 있으며 베르디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3일 트로바토레 1853. 집시 여인과 백작,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대를 지나며 복수의 복수가 더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페라에서 부르는 대장간의 합창이 매우 유명하며 힘차고 강렬한 음악을 특징으로 합니다.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증오, 결투, 죽음으로 연결되지만 그럼에도 이 오페라에 나오는 대부분 노래는 오늘날 세계 음악 팬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 4. 라 트라비아타 1853.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올레타의 진실한 사랑을 오해한 알프레도로 인해 두 사람은 이별하기도 하지만 알프레도가 비올레타의 사랑과 희생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재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비올레타는 이미 병이 깊어 알프레도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페라의 파티 장면에서 부르는 아리아. 축배 노래 라이비아이에모니 LITICALICI가 유명합니다. 5. 아이다 1871.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여 의뢰된 작품으로 웅장한 무대와 아리아 청아한 아이다 설레스트 아이더로 유명합니다.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는 몰래 궁중을 빠져나왔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의 비밀 연인이 되지만 라다메스를 짝사랑하는 이집트의 공주 암네리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그녀는 라다메스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각각 적국의 왕자와 공주인 라다메스와 아이다는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암네리스는 두 사람이 저승에서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노래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3. 베르디의 재미있는 일화. 비공식적인 국가가 된 오페라 노래. 나부코의 VAPNSIRO는 너무나 유명해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비공식적인 국가로 채택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베르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밀라노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합창을 부르며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지지한 비버 VERDI라는 구호. 이탈리아 통일 시기에는 비버 VERDI라는 구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베르디에 대한 찬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버 빅토리오 에이마누엘레 레이 DITALIA 이탈리아 왕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만세를 의미하며 통일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베르디는 겸손해. 베르디는 자신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성공을 거둔 후에도 부세토 근처 농장에서 소박한 삶을 즐겼으며 마을 병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베르디는 이처럼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은 베르디를 단순한 음악 천재를 넘어 이탈리아의 사랑받는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 마음이 동하다. 주세페 베르디의 삶에 나타난 VAPNSIRO 현상.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도 알려진 바 펜시에로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가슴 아픈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가 담긴 이 특별한 합창단은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여러 주로 분열되어 통일과 독립을 갈망하던 당시 이탈리아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오페라는 1842년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도시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초연되었습니다. NABUCCO가 창작되고 공연된 맥락은 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고 이탈리아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과 외세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바라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VAPNSIRO에서 베르디는 조국을 노래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애도를 통해 이러한 민족주의 정신의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통일되고 독립된 이탈리아를 향한 이탈리아 국민의 열망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엄격한 검열과 라 스칼라 공연의 앙코르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감동에 젖어 VAPNSIRO의 앙코르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통치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표현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극장 안은 무시할 수 없는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고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 앙코르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반란 행위는 단순히 음악적 반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베르디의 작곡이 촉발한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라 스칼라에서의 이 저항과 단결의 순간은 베르디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를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에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인 리소르지멘토의 상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VAPNSIRO의 감정적, 정치적 무게는 계속 커져 이탈리아 의식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래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희망의 등대, 군대 소집으로 거의 인식되었습니다. 게다가 NABUCCO, 특히 VAPNSIRO의 성공은 베르디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부코 초연 전까지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다. 오페라에 대한 압도적인 대중과 비평가들의 호평은 그에게 개인적, 직업적 부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다작의 시기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동안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일부를 작곡했습니다. VAPNSIRO를 통해 베르디는 작곡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1861년 이탈리아 통일로 이어진 문화적, 정치적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이 합창단의 이야기는 힘으로써의 음악의 힘을 반영합니다. 사회 변화와 국가 정체성을 위해 베르디의 작품이 오페라 하우스를 넘어 어떻게 국가 전체를 위한 구호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감동적인 에피소드. 마르게리타 바레치의 비극적인 죽음. 주세페 베르디의 초기 경력은 그의 성격뿐만 아니라 음악도 형성한 일련의 개인적인 비극으로 특징 지워졌습니다. 1836년 23세의 베르디는 고향인 이탈리아 부세토에서 베르디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준 부유한 상인이자 음악 애호가였던 안토니오 바레치의 딸인 마르게리타 바레치와 결혼했습니다. 마르게리타는 베르디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파트너였으며 그들의 결혼은 처음에는 큰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곧 버지니아와 이실리오,
로마노 하이시아이엘아이오 로마노라는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으로 두 자녀 모두 유아기 때 질병에 걸렸습니다. 버지니아는 1838년에, 이실리오 로마노는 1839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어린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듬해인 1840년 6월 마르게리타는 병에 걸려 2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둘째 아이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베르디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단 2년 만에 직계가족 전체를 잃은 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디는 마르게리타의 죽음 이후의 기간을 갤리선에서의 세월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그가 견뎌야 했던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언급한 것입니다. 슬픔에 휩싸인 베르디는 자신의 음악적 미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기 작곡이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절망과 고립감은 그를 음악 경력을 완전히 포기할 지경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베르디가 처음에는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오페라의 대본을 읽도록 설득되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나부코엔 ABUCCO가 된 이 대본은 음악과 작곡에 대한 그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부코를 작곡하는 과정은 베르디에게 감정의 배출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슬픔을 연결하고 그것을 심오하고 공명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1842년에 초연된 나부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베르디의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오페라를 통해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주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확고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NABUCCO가 베르디의 개인적 손실에 대한 카타르시스적인 표현으로 작용하여 그의 슬픔을 강력하고 감동적인 음악으로 표현하여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르게리타의 죽음과 그에 따른 나부코의 창작은 베르디의 삶과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깊은 슬픔을 통해 베르디는 새로운 목적과 목소리를 찾았고 궁극적으로 그의 경력의 궤적을 형성하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은 그의 작곡의 구조 자체에 짜여 있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청중을 계속 감동시키는 깊은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베르디의 인생에서 나온 이 에피소드는 그의 개인적인 상실과 승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문화적, 정치적 지형에 끼친 중대한 영향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과 개인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며 그를 예술계의 영원한 인물로 만들어줍니다.